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 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직업적 요인, 즉 과로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다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뇌심혈관 질환 등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6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건수는 10건 중 4건에 못 미쳤는데요. 과로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과로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로사 승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해자는 LPG 가스 배달원으로 오랜 기간 가스 배달 업무를 수행해온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무를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배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재해 전날 역시 평소와 같이 배달 업무를 수행 후 기숙사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출근 시간이 되어도 재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동료 근로자들이 재해자의 방문을 열었으나 재해자는 이미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선행 사인은 고혈압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업무 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추가로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 조건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즉 근무시간 외 근무 일정, 유해한 작업 환경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부담 유무의 주요 지표인 업무 시간과 관련하여 공단은 과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급성 과로,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그 전 12주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기 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만성 과로가 그것입니다. 기존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 인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발병 전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 개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며 발병 전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2개 이상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영세한 업체의 특성상 별도의 출퇴근 기록부가 없었기에 객관적인 과로시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의존할 수 있는 자료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거래처 배달 기록뿐이었습니다. 망인의 거래처 배달 일지를 통해 회사와 거래처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을 도출하였으며 하루 일과의 뼈대를 정리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망인의 휴대전화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사망 직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입증하여야 했기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지만 망인의 근무시간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근무시간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사망 직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7.5시간, 4주 평균 55시간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때 과로와 업무 관련성이 강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망인의 업무 특성상 가스통을 직접 운반하며 하루 900kg을 상회하는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상시 걸려오는 주문 전화의 근무 일정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즉 망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실제 망인은 2년 이상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꾸준히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중량물 취급으로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하였다는 사실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망인의 과로사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는 평생 월 210만 원의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영세한 업체인 경우 별도의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 책임은 오로지 산재임을 주장하는 재해자의 몫입니다. 과로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재해자의 질병과 사망이 과로임을 주장하는 일은 쉽지 않으니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